공주의 잃어버린 속눈썹 이야기. 베른하르트 켈러만 단편 소설. 공주는 막 빨갛게 익기 시작한 버치처럼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엷은 청색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속눈썹이었다. 그녀의 속눈썹은 유달리 길었으며 동그란 다홍색 두 뺨을 비추는 햇살처럼 보였다. 그 나라에서 해가 기울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꼭 우리 공주님의 속눈썹 같네. 하우옴디히라는 왕자가 이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순식간에 말 안장에 뛰어올라 금음달이 보름달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그는 그 공주와 마주하고 앉게 되었다. 그래, 틀림없어. 그는 생각했다. 막 빨개지려고 하는 버치 같구나. 정말 아름다워. 이 여자가 아니라면 나는 어떤 여자도 싫다. 그녀의 속눈썹이 햇살 같다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길이로 보나 빛나는 광채로 보나 지금도 이 눈썹을 따를 눈썹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녀가 나를 딱 한 번만 쳐다봐 준다면. 왕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 나의 아버지는 당신이 알다시피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아버지도 왕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이렇습니다. 왕족이지요. 역사가들은 우리 가문이 얼음 거인족에서 유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공주는 마치 휘파람을 불려는 듯이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왕자에게 시선을 던지지도 않았다. 왕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 가문이 얼음 거인족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들다니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그는 생각했다. 이 비길 데 없는 공주의 가문은 숭고한 신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지 않은가. 그녀가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쳐다봐주기만 해도 난 힘이 좀 날 텐데. 그녀는 버치와 똑같이 가슴속에 단단한 것을 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단단한 버치 씨도 결국에는 싹이 튼다. 그러니 비록 두려움에 나의 심장이 목덜미까지 올라와 뛰고 있지만 나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을 테다. 그녀 아니면 나는 아무도 싫다. 돌진이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말했다. 공주님, 당신이 당신의 시종들에게 숲 하나를 몽땅 베어 그걸로 수많은 마차를 만들도록 명령한다 해도 그 마차들로는 내가 가진 보물의 10분의 1도 실어 나를 수 없을 겁니다. 공주는 다시 입을 뾰족하게 내밀더니 그녀의 가는 목구멍 속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아주 독특한 조롱조의 웃음을 흘렸다. 웃음소리가 아주 조그마했기 때문에 거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멋지게 세공된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매달려 있었다. 그것이 왕자의 눈을 매우 부시게 하였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불빛하고나 비교될 것이었다. 왕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무슨 또 오둔한 짓인가. 그는 생각했다. 나의 보물을 가지고 무스대려 하다니. 그녀의 보물창고에는 눈은 루비, 발가락은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로 된 황금 코끼리가 있다지 않은가. 그녀는 나를 비웃고 있다.
그녀는 웃고 있다. 아, 그녀의 저 웃음소리 좀 봐. 그녀가 귀뚜라미의 찌르륵 소리처럼 곱고 사랑스러우며 새의 짹짹거리는 울음소리처럼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 생각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니라. 비록 내 지금 사랑으로 미칠 지경이지만 차라리 여기서 멀리 도망치고 싶구나. 그는 행여나 움직이지 않을까 하여 공주의 긴 황금빛 속눈썹을 응시했다. 그는 속으로 용기를 내자 하고 외쳤다. 그리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공주님, 내 이름은 하우움디히입니다.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나의 백성과 나의 병사들은 나의 용감 무쌍함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내 비록 겨우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 민족의 역사에 내 이름을 영원히 새겨줄 만한 3번의 대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공주는 마치 휘파람을 불려놓은 듯이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귀에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정말 그녀는 귀뚜라미처럼 고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 승리는 신께서 내리시는 것이지요, 왕자님. 그녀가 따분한 듯이 말했다. 그러자 왕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공주가 웃고 심지어 말까지 하고 거기다가 귀뚜라미처럼 곱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가보라는 눈치를 보냈기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속의 목소리가 아, 이 바보야. 광채나 길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눈썹을 가진 이 공주가 그녀가 어찌 머저리 같은 니놈의 것이 되겠느냐. 이젠 다 끝났다 라고 외쳤기 때문도 아니다. 그가 창백해진 것은 바로 긴 황금빛 속눈썹 중에 하나가 그녀의 뺨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눈썹은 뺨에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왕자는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했고 공주는 가버렸다. 태양이 어두워질 때면 햇살이 방에서 후다닥 뛰쳐나가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녀는 사라졌다. 밖에서 갑자기 그녀가 낭낭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자는 여전히 아까처럼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바닥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공주의 속눈썹은 이쪽으로 떨어졌어. 바로 이 지점에 내 하늘의 맹세코 찾을 때까지 찾아보겠어. 비록 내일 아침까지 찾고 또 찾아야 한다 해도. 그리하여 그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공주의 속눈썹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가 말했다. 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야. 속눈썹은 이쪽으로 떨어졌어.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아니야. 그는 궁전의 시종들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공주님께서 한쪽 속눈썹을 잃어버리셨다. 그 속눈썹을 꼭 찾아야 한다. 너희들이 공주님의 속눈썹을 찾아내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눈이 멀거나 절름발이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4마리의 말이 딸린 마차를 한 대씩 줄 것이오. 만약 너희들 멍청이들이 속눈썹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12마리의 다 자란 무소들이 꼬리에 훨훨 타는 횃불을 달아 너희들의 꽁무니를 쫓도록 하겠다.
시종들은 즉시 명령에 따랐다.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장미 이파리로 먼지를 닦아내면서 신경을 곤두세워 공주의 잃어버린 속눈썹을 찾아내려 애썼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어 왔다. 그리하여 시종들이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마룻바닥에 모든 틈새를 샅샅이 뒤었으나 불쌍하게도 그 잃어버린 속눈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또 왕자가 갑자기 노여움의 발작을 일으켜 시종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욕설과 위협의 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모두들 놀라서 도망쳤다는 말도 잘 알려져 있다. 됐다, 됐어! 왕자가 소리치면서 얼굴에 땀을 훔쳤다. 그렇다고 금방 기가 꺾일 필요는 없다. 이 궁전에는 천문학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어서 데려오너라. 천문학자는 서둘러 와서 몸을 떨면서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존경하는 친구.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학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공주의 속눈썹 하나가 분실되었다. 그 속눈썹을 꼭 찾아야 한다. 그대는 작은 것을 크게 해주는 유리를 갖고 있겠지? 잘됐군. 그대가 만약에 공주님의 속눈썹을 찾아낸다면 내 그대를 위해 성을 하나 지어주고 그대가 자는 침실에는 향내나는 분수를 만들어줄 것이요. 만약에 그대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그대를 이빨이 날카로운 100마리의 왕쥐들과 함께 한 통에다 집어넣고 땜질을 해버릴 것이다. 천문학자는 할 수 있는 한 날래게 몸을 움직여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유리를 들고 왔다. 자, 친구, 왕자가 말했다. 시작해봐라. 내 그대의 그 매력적인 허연 수염을 딱하게 여기지 않도록 말이야. 천문학자는 벌써부터 사지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루 종일 작은 것을 크게 해주는 유리를 들고 들여다 보았다. 천문학자는 안경까지 끼고서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뱅뱅 돌 때까지 찾았다. 나흘이 넘도록 온갖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는 마치 큰 소나기가 퍼부은 뒤에 바위 틈에서 쏟아져 나오는 두 줄기 샘물처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하. 그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 눈먼 두더지야. 왕자가 소리쳤다. 그러나 천문학자는 도망친 후였다. 왕자는 이 말을 쳤다. 그가 외쳤다. 속눈썹은 여기 이 마룻바닥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내 평생 이렇게 황당무계한 일은 처음 겪어.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그는 말에 안장을 얹게 한 다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서 허겁지겁 도망쳤다. 여러분은 공주의 속눈썹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2달 뒤 황금빛 속눈썹이 난 그 공주의 궁전 앞에 일단의 대상이 도착했다. 그 광경은 대체로 이러하다. 맨 선두에는 황금 팀파니 사발을 든 6명의 흑인들이 걸어가고 그 뒤로 수백 마리의 낙타 행렬이 뒤따르고 있는데 낙타들의 혹에는 비단과 환상적인 천으로 만든 값비싼 의복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 노예들이 탄 채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뒤로 30마리의 코끼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코끼리들은 모두 흰색이었으나
맨 끝에 있는 코끼리만은 석탄처럼 검은색이었다. 첫 번째 코끼리에는 한 무리의 작고 귀여운 비단 원숭이들이 타고 있었고, 두 번째 코끼리에는 한 무리의 앵무새들이 탄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세 번째 코끼리의 등에는 햇살 속에 반짝이는 분수의 물보라 하거나 어쩌면 비교될 수 있는 날개빛을 한 극락조 일가가 타고 있었다. 다음 코끼리의 등에는 희귀한 꽃들의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다른 코끼리의 등은 좀 믿기 어렵겠지만 꽃과 열매가 열린 오렌지 나무를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그 나무 그늘 아래에는 멋진 빛깔의 꿩들이 즐겁게 거닐고 있었다. 그 다음 코끼리는 황금 사발과 잔디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 행렬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석탄처럼 검은 코끼리는 은빛 사슬로 세 마리의 묻소를 끌고 가고 있었다. 묻소들은 온통 진주 사슬로 치장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 행렬은 대략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왕자의 사신은 비단옷을 입고 그 행렬 옆에 서서 큰 걸음으로 걸어갔으며, 소나기가 쏟아진 뒤에 여왕의 정원처럼 진한 향기를 풍겼다. 그 장대한 행렬이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속눈썹의 그 공주는 마침 산책에서 돌아와 궁전의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처럼 엄청난 향내를 풍기는 왕자의 사신은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 후 피리소리 같은 음조로 말을 시작했다. 전하, 그렇게 시작하고서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혔다. 낙원과 기쁨의 정원, 별과 꽃, 불과 번개이시여, 하웅디히라는 조남의 저희 나리께서는 전하께 나리의 깊은 안부를 전하라 하셨으며, 찬란함, 하늘, 광희이신 전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 덧없는 선물을 받아주시기를 부탁하셨나이다. 공주는 마치 휘파람을 불려는 듯이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서 그녀의 긴 황금빛 속눈썹 사이로 시끄러운 원숭이들과 꽥꽥대는 앵무새들이 타고 있는 낙타와 코끼리들의 행렬과 흑인들, 노예들,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진주와 보석들의 사슬 속에서 질식할 지경인 세 마리의 묻소들을 경멸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경멸의 웃음을 흘리더니 그녀의 어여쁜 귀뚜라미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네 나리인 하움디히 왕자는 저것을 결혼 선물이라고 하더냐? 왕자의 사신이 어쩔 줄 모르고 모래바닥에 엎어져 있는 사이 그녀는 휘파람을 불어 그녀의 강아지를 불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주의 잃어버린 속눈썹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즉 그 즈음에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공주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공주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예의 그 천문학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고? 공주가 물었다. 오 태양이시며 저녁별이시고 환한 달이시여, 소인을 용서하소서. 소인은 소인의 유리를 가지러 왔나이다. 유리라니? 무슨 유리 말인가?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주는 유리 말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는 왕자가 얼마만큼 큰 열정으로 그 잃어버린 속눈썹을 찾으려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며
생각에 잠겼다. 어서 왕자의 사신을 내게 들라 일러라. 그녀가 명령했다. 그 말이 채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신은 안으로 달려들어와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이었다. 전하, 저 선물은 저의 나리께서 찬란함, 향기, 그리고 장미이신 전하께 신들이 그를 위해 다시 찾아주기를 거부한 전하의 그 영원히 잃어버린 속눈썹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상으로 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공주는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 나서 큰 소리로 웃었다. 아, 그게 그런 뜻이었더냐? 그녀가 웃으면서 외쳤다. 그리고 그녀는 사신을 향해 말했다. 나의 마구간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가거라. 가장 빠른 것으로.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왕자에 앉아 즉시 기다리기 시작했다.